안녕하세요. 리뷰어터 김승교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뷰어터의 마스코트 김서영입니다. 마스코트가 됐네요, 언제? 아, 그럼요. 2회 출연 만에. 기존에 저희가 야외 촬영을 하다가 오늘은 저희 회사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럼요. 제가 또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귀여운 피카츄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피카츄 하면 피카츄 100만 볼트 또 이렇게 찌릿찌릿 전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동안 이제 베일에 쌓여 있었던 현대차의 첫 순수 전기차 모델이죠.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스튜디오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영상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이오닉 5에 대한 외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아이오닉 5에 대한 디자인 헤리티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현대차 오리지널한 디자인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처음에 이제 컨셉트카가 공개됐을 때, 와, 사람들이 이거 혹시 이거야? 라고 했는 그런 차가 있었어요. 1974년에 나왔던 폰이라는 차인데요. 이게 되게 어르신들이, 이게 선구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디자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에. 그래서 이번에 그 컨셉트카와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하게 이제 포니를 형상화해서 이제 전체적인 컨셉을 만들었고, 특히 이번에 좀 디자인 컨셉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파라메트릭 픽셀. 이름이 어렵네요. 파라메트릭 픽셀. 이름도 어려워. 픽셀을 어떻게 형상화하지? 디자인. 그니까요. 저도 그게 좀 궁금했는데 실제로 이 디자인 자체가 아날로그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디지털 느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픽셀화한 그 형상을 따서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쭉 보시면 이제 픽셀이라고 얘기했지만 중간중간에 정말 독특하게 여태까지 없던 디자인을 좀 많이 구현해냈어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어디서 처음 공개됐었냐면 이제 아우디 이트론이라고 아우디 전기차에 처음 적용돼서 사람들이 이제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이제 불편하다 아니면 뭐 익숙하지 않지만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안전해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이오닉 5에 본격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약간 옆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저도 좀 익숙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긴 했는데요. 그래도 좀 주행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후방 카메라 혹시 보세요? 주차를 주차할 때 이제 후방 카메라. 맞아요. 그 화면을 보죠. 화면을 보죠. 사이드 미러 안 보죠. 그렇습니다. 저 같은 초보 운전한테는 사실 사이드 미러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고개 왔다 갔다 하기가. 맞아. 근데 거기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하나 아쉬운 점이 비빅. 이게 뭐야? 피카츄, 슬픈 피카츄.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 카메라 디자인이 너무 약간 구식이에요. 디자인이? 네, 왜냐면은 좀 뚱뚱하기도 하고 약간 고프로? 구형?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고프로 구형. 전기차는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약간 세련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살짝 못 살린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맞아요. 그 이트론에 장착된 이 사이드 미러는 거의 뭐랄까 제 손바닥만 해요. 딱 손바닥보다 작나? 한 세 손가락 정도? 이 정도면 사이드 미러가 딱 돼 있어서 뭐랄까 사이드 미러가 공기의 저항을 안 받겠는데? 약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미래지향적이긴 하지만 저 부분은 기존 전통 내연기관차에 있는 사이드 미러 모양을 그대로 좀 갖췄다. 네. 또 이제 이 전체적인 외관에서 가장 큰 특징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특징은 또 클램쉘 후드를 빼먹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클램쉘 후드? 열심히 공부해왔습니다. 또 오늘도 공부하는 김서영입니다. 그런데 이 클램쉘 후드에도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거부터. 좋은 것부터 일단 장점. 선배 장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 디자인적으로 깔끔하다? 맞아요. 디자인적으로 딱 봤을 때 뭐 눈에 거슬리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쫙 뻗어서 굉장히 깔끔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옆에서 추돌 사고가 나게 되면 클램쉘 후드라는 게 전체적으로 상단부를 다 덮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래 휀더 부분까지 확장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휀더 부분만 고칠 수 있는 걸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결국엔 돈이 많이 된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된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 중요하죠. 워낙 비싸고 이제 전기차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아마 좀 그 부분은 좀 고려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아이오닉 5의 가장 큰 특징이자 외관에서 핵심 뭔지 아세요? 두 번째 핵심은 또 공부하는 김세요. 겁나? 휠베이스가 길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핵심이 축간거리라고 이제 네. 보통 하는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 축거라고 이제 많이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 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 사이의 거리 이거거든요. 근데 차 크기는 사실 전체적으로 투싼과 거의 유사해요. 투싼이 4630이고 아이오닉이 4635mm. 결국 이제 아이오닉 5가 5mm 정도 큰데 오히려 이제 투싼의 축간거리는 2755고 아이오닉 5는 3000. 그리고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가 2900입니다. 결국에는 크기는 준중형 SUV와 비슷한데 내부 공간은 대형 SUV와 비슷하다. 그렇죠. 오히려 더 크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청나죠? 그쵸. 공간 활용성을 엄청 키웠다. 거기에 포인트를 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이제 최초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우린 여기가 내부가 굉장히 넓다는 거를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후면 처음에 딱 봤을 때 어떤 모습 같았어요? 약간 뭔가 좀 로봇 같기도 하고. 저는 딱 봤을 때 마징가 제트 얼굴 같았어요. 마징가 제트 언제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 리어 램프가 되게 디지털화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그게 눈 같고 이 지금 아이오닉이라고 적힌 그 밑에 부분 여기 아까 코 같고 밑에 이 후드 부분 밑에 이제 뭐 번호판이 들어가는 그 부분은 약간 입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로봇의 얼굴 같다. 그래서 선배는 호다? 호다. 나는 호다. 호다. 이것도 제가 들어야 돼요. 네, 호니까 들어야 돼요. 호 들어야 돼요. 저는 약간 불호. 왜냐면 이제 똑똑해 보이고 좋은데 사실 그 리어 램프의 중간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니크한 건 언제나 좀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굳이 약간 마징가 제트 같은 굳이? 굳이? 네. 맞아. 이게 어저께 이제 공개가 되고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대중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댓글이 막 달리는데 전반적으로 여성분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투박하고 그쵸. 너무 직선적이고 이래서 보통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 이런 스타일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데 여기 너무 직선이고 로봇 같은 그런 이미지여서 좀 딱딱해 보인다라는 사이보그틱하다. 이런,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제 이 아이오닉 5의 핵심 내부 공간이에요. 진짜 내부에 들어가면 공간이 엄청나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와, 이 디스플레이 봐봐. 쫙 뻗어 있어. 예전에 이제 차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센터패시아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던 거랑은 다르게 아예 밖으로 튀어나와서 일직선으로 쫙 뻗었어요, 디스플레이가. 그쵸. 그래서 보기도 정말 편하고 참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살짝 아쉬운 점이 여기 베젤이 좀 두꺼워요. 두꺼워서 아까 말했던 그 사이드 그 카메라처럼 약간 여기도 뭉툭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번에는 선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 컨셉을 잡아가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고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확장된 어떻게 보면 일자로 쭉 나중에는 연결된 디스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이제 이번에는 아이오닉 5가 나오기 전부터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게 아니면 먼저 공개가 됐던 게 eGMP라는 맞아요.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먼저 공개가 됐어요. 그쵸. 이 eGMP가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전기차들은 내연기관차의 그 외형, 예전부터 만들었던 외형에다가 그 엔진을 떼고 거기 안에 전기 모터를 넣은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가 그냥 예전에 만들어졌던 내연기관차 중심이었다면 이 eGMP는 이 전기차를 위해서 만든 이 설계도다. 그쵸. 전기차 전용. 뼈대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특징, 센터 터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활용도가 높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플랫플로라고기도 하고 유니버셜 아일랜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뒤로 쓱 밀어.
그 안에 공간까지도 어떻게 보면 수납할 수도 있고 이걸 뒤로 유니버셜 아일랜드를 뒤로 밀면 뒤에서 수납을 할 수도 있다. 그쵸. 어떻게 보면 차가 이제는 그냥 자동차 이동수단이 아닌 거주 공간의 개념으로 좀 확장됐다. 또 이번에 좀 강조가 됐다고 보는 게 그 기아차 카니발에서 보면 네. 뭐하냐? 아 선배, 카니발은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중력. 와. 아이오닉 5에서도 이제 1열 조수석을 완전 그 뒤로 제치고 맞아요. 그렇게 누울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가 음. 확실히 거주 공간이구나 그쵸. 라는 걸 정말 강조했다. 테슬라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를 좀 많이 부딪히게 됐고 경쟁을 하게 될 텐데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프트웨어 쪽 그쪽에서 좀 방점을 뒀다면 아이오닉 5는 이제 내부 공간의 활용성, 전통 자동차 회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장점을 좀 많이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원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주행거리. 주행거리.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불편해하는 부분이잖아요. 전기차 충전하는 곳도 별로 없어서 맞아요. 충전하기도 힘든데 주행거리가 짧아. 그러면 나는 충전을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그쵸.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핵심 재원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이제 eGMP가 공개됐을 때 현대차에서는 이 GMP로 앞으로 1회 충전에 500km 이상 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거 조금 네, 좀 많이 아쉽죠. 들어봐야죠. 뭔지 알죠? 현대차에서 이번에 아이오닉 5를 공개하면서 롱레인지 모델과 스탠다드 모델을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어저께 공개된 트림은 익스클루시브, 롱레인지 모델에서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트림을 공개를 했어요. 이제 롱레인지 후륜구동의 경우에서는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측정을 했을 때 1회 충전에 410km에서 430. 이게 웬 말입니까? 500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한 번 충전하면 부산까지 가다가 다 왔는데 멈춰야 돼.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500km 이상 주행을 하면 편해요. 우리나라에서 기준이거든. 우리나라 제일 먼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그쵸. 수 있느냐 이건데.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5의 가격, 이번 익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5천 초반대. 네, 맞아요. 프레스티지는 이제 중반대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개소세이나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지원금까지 더하면 아마 3천만 원 후반대? 저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해서 한 그 정도? 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오닉 5에 이제 신기술도 이제 대거 장착이 됐습니다. 어떤 신기술? 일단 충전 시간이 사실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이 또 아니었겠어요. 맞아요. 충전 시간이 사실 신경을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죠. 왜냐면 막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충전을 해야 운전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막 급하게 충전을 해야 되는데 1시간, 2시간 어떻게 저희가 앉아 있습니까? 맞아요. 또 바쁘다 현대사회에서 바쁘다 현대사회에서 네, 또 급속 충전이 또 가능하게 된다는 점이 큰 강점이 아닐까 합니다. 맞아요. eGMP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나오면서 신기술이 400V랑 800V 둘 다 충전이 가능하도록 네. 돼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400V 충전 일반 충전기에서 꼽더라도 800V로 승합을 시켜서 속도를 좀 빨리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회 15분 충전에 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의 불편함을 덜었다. 굿. 또 하나 굿이 있어요. 계속 들고 있어.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 아이오닉 5는 이제 걸어 달리는 배터리예요. 큰 배터리라고 그쵸.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200V 우리가 쉽게 집에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200V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있어요. 그게 진짜 대박 기능이 아닌가. 진짜 대박 기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네. 이게 어떻게 V2L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자동차에서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거 그냥 충전할 수 있고 그쵸. 안에서 이제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주 공간. 맞아요. 이동하면서도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큰 게 요새 캠핑 이런 거 많이 맞아요. 다니죠. 차박, 캠핑 이런 거. 차박 캠핑 하시는 분들이 아예 이 모터를 따로 들고 다녔어요. 발전기, 미니 발전기를. 이렇게 따로. 근데 이게 엄청 무거워요. 그쵸. 무겁죠. 가격도 비싸. 제가 최근에 취재했는데 한
그거 하나에 막 300만 원이래요. 두둥.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차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그 뭐랄까 차박 이런 거 생각하시고 캠핑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아이오닉 5를 엄청 선호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아이오닉 5에 대한 세부 디자인과 재원을 살펴봤는데요. 아이오닉 5에 대한 어떻게 총평 한번 해주실래요? 사실 뭐 디자인은 컨셉트카와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뭐 우리의 기대감을 크게 뭐 떨어뜨릴 일이 없었지만 정말 아쉬운 거는 주행거리에서 50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크게 또 깎아먹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주행거리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새로운 신기술 그리고 맞아요. 공간의 활용성이 좀 강조가 돼서 좀 어떻게 좋아하시는 소비자들은 굉장히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표 대수가 한 2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많이 팔겠다는 거죠. 네. 아이오닉 5는 3월 유럽부터 출시가 되고 4월에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되거든요. 조만간 미디어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이오닉 실물이 공개되면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한 리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